전국에서 연일 구제역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병 농장의 항체 형성이 낮아 백신 접종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말에 피는 철쭉이 벌써 소백산을 수놓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의 주상복합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갭 투자도 다시 늘며 부동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충주 호수축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축제가 등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 확진 농장이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청주와 증평에서 또 백신 자가접종 농장에서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축 방역 당국은 이 발병 일주일 만에 그 이유를 접종 미흡으로 보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번째 확진 농장은 집단 발생 지역인 청주 북이면에서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앞서 확진된 증평 한우 농장과 가족 관계여서 감염 우려가 컸던 농장입니다. 600m 떨어진 염소 농장도 같은 날 구제역 감염이 확인됐고 증평에서도 첫 발생 농장 인근의 한우 농장이 1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곳 역시 기존 감염 농장들처럼 백신 자가접종 대상이었고 기록상 최근 한 달여 사이 접종을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접종 기록은 있지만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던 감염 농장들과 마찬가지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백신을 제대로 맞았다면 항체 양성률이 평균 98%를 넘어야 하는데 초기에 감염된 청주 5개 농장의 평균은 불과 50%대였습니다. 소의 경우 80%인데 그 기준은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백신을 이제 성실하게 접종을 했다면 적어도 80%는 형성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록대로라면 10개 확진 농장 중 9곳은 백신 접종을 제때 하고도 감염된 것. 방역당국은 발병 일주일 만에 백신 접종 등이 미흡했던 걸로 추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신 효능엔 이상이 없지만 동남아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접종이 누락된 개체 위주로 감염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접종 누락 개체는 전체의 5% 정도인 10만 마리로 추산했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했으면 분명히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대항력을 갖는 거고 걸릴 가능성은 그만큼 작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 항체 형성률이 낮더라. 그러면서 청주와 증평, 인접 7개 시군에 진행한 백신 추가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해 20일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모니터링 마리수를 지금의 2배인 전체의 8% 수준까지 늘리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긴급 접종을 점검하는 점검반을 다 지자체별로 구성을 해서 그 자가접종 농가들을 거의 전수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접종이 다 이루어졌는지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청주와 증평은 이번 주가, 나머지 지역은 접종 후 항체가 생길 때까지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청주와 증평,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소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편 올해 전국 첫 과수 화상병이 발병한 충주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신림면의 한 과수원에서 0.05헥타르 정도가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충주에서 시작된 과수 화상병은 충주 5건, 진천 1건 등 모두 6건에서 1.9헥타르로 번졌습니다. 한편 음성군 음성읍에서 신고된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네, 5월 중순이지만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지요.
소백산 철쭉의 개화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졌고 또 지자체도 본격적인 폭염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단양 소백산 연화봉에 연분홍빛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활짝 핀 꽃잎이 나무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쭉이 국내 대표 명소인 소백산에서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5월 말에 피기 시작하는데 때이른 더위에 지난해보다 한참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월 초에 열렸던 단양 소백산 철쭉제도 개화에 맞춰 이달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작년 대비 개화 자체가 일주일 정도 당겨졌고요. 그래서 만개 일시 또한 작년 대비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심 풍경도 한여름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무더위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까지 그늘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양산 없으면은 뜨거울 때는 어디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늘만 찾아다니면서도 쓰고 다녀요. 뜨거운 날씨는 양손에 사든 아이스크림도 곧장 녹여버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바로 생각나길래 이렇게 바로 샀습니다.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전날 청주와 충주 등 4개 시군이 5월 중순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주 후반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날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높고 더웠는데요. 다음 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자체도 주말부터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폭염 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840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넘어서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은 둔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송절동 일원의 1,0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청약 경쟁률이 최고 2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73.7대 1. 일반 공급 473가구 모집에 3만 4천 명이 넘게 몰린 겁니다. 테크노폴리스 최초 중대형 평형 위주의 구성이란 점에서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 또한 매우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뒤 일주일 만에 1억 2,9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고, 흥덕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전세 계약 이틀 전에 전세가보다 500만 원 많은 3억 7,500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분석 결과 한동안 끊기다시피 했던 충북의 갭 투자는 최근 석 달 동안에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면서 지난해 12월 766건에 그쳤던 충북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3월에는 1,645건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도 1,394건을 기록했습니다. 소형 평수 중심으로 갭 투자 금액이 적은 그런 투자처를 좀 찾고 있고요. 실집 이사를 하시려고 소유의 의사로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희망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 부담도 여전한 상황에서 집값이 반등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 차이로 인해서 그 투자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고 바닥을 쳤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들고 좀 더 하락할 수지가 많이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충청북도의 정책 간담회 특식 논란과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김영한 지사를 둘러싼 이딴 논란을 거론하며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관계 공무원은 이 사안을 보는 여론이 어떤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인 기사의 댓글들을 일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도청의 문서고 등으로 오래 방치됐던 옛 충북 산업장려관이 주민 쉼터로 개방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개방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87년 역사의 충북 산업장려관을 카페와 예술 전시장 등을 갖춘 문화쉼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산업장려관에는 도지사 현장 비서실도 운영해 문턱 없는 여론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지어져 근대 제국주의 스타일의 건축 양식을 간직한 이 건물은 지난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축제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열리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자체도 바빠졌는데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전통을 되살릴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도 큽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음성 품바 축제의 무대인 설성공원입니다. 음성군의 읍면마다 앞다퉈 움막을 짓습니다. 얼기설기 뼈대를 세우고 지붕에는 집단을 펼칩니다. 꽃동네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고 최기동 할아버지의 박의 정신을 기리고 체험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닷새 동안 펼쳐지는 품바 축제는 올해 젊음을 보듬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전통적인 행사 이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연극연기과인 만큼 열정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옷도 받쳐주면서 올해로 24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 수상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축제로 선정될 만큼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품바라는 특색이 있고 특히 사랑과 나눔이라는 정신문화 축제로서 주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젊은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충주시는 대표 축제의 변신을 꾀합니다. 지난 2002년 시작했던 호수 축제를 없앴습니다. 물의 도시를 강조한 축제였지만 호수라는 한정된 주제가 오히려 축제 성장을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다이브 페스티벌. 풍덩이라는 역동적 이미지에 충주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재나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문화관광 축제로서 향후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올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시기도 한여름에서 다음 달 15일로 앞당겼습니다. 축제의 성공적 변신 여부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에 달렸습니다. 개막을 한 달이 앞두고 열린 시의회 보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축제와 변화와 변신을 꾀하는 축제. 축제 자체를 즐기는 것 못지않게 주최 측의 고민과 노력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충청북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126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급식비 명목으로 금액을 일부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과 교사 연수, 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유보통합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라이즈 시범사업직으로 선정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김영한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그리고 주요 대학 총장 등을 만나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을 막기 위해 지도자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침에 직위 해제 조항을 신설해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시 분리하고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직위 해제 기간에는 학생들의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 때 징계 관련 이력 증명서를 확인하고 해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동부 내 폭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 공무원이 퇴출됐습니다. 청주 동부서방서는 지난 3월 모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20대 소방관을 당연 퇴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을 수용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됩니다.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이 7년여 동안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 구간이 개장됐습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비룡담 저수지에서 용두산 산림욕장을 순환하는 11km의 둘레길로 제천시가 80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1차로 물안갯길과 솔향기길이 조성된 데 이어 올해 물안갯길 순환로와 온세미로길, 솔나무길이 추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천시는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길 데크로드를 설치했고 조형물 하얀성과 포토스팟, 쉼터, 또 경관 조명 등도 조성했습니다. 보은군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올해 처음 입학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 1월 1일 이후 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며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 예외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입학 축하금은 초등 30만 원, 중등 40만 원, 고등 50만 원이 보호자의 결초보훈카드로 지급되며 입학일 이후 6개월 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